2024년 7월 A형 문제. 자, 처음부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답안 전송 프로그램에다가 실행을 해놓고 그리고 저장을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하는 게 제일 먼저겠죠. 자, 일단 파일 눌러봅니다. 파일 찾아보기 위치에다가 자,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 네, 이곳에다 수업 번호 빼기 내 이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수업 번호는 오늘 날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0722 하이픈 그리고 내 이름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제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네, 이렇게 ITQ 폴더에다 저장을 일단 해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저장을 하고 상단의 제목 표시줄에 저장이 잘 되었는지 수험번호 하이픈 내 이름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작업을 들어가야 되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디자인 들어가서 용지 설정하셔야 되죠. 디자인, 사용자 지정에 슬라이드 크기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였죠. 그래서 210 곱하기 297 선택하시고 그리고 확인. 맞춤 확인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자, 맞춤 확인. 그래서 용지 설정을 일단 해놓습니다. 자, 용지 설정이 끝나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들어가서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왼쪽에 슬라이드들 중에서 이제 혹시 스크롤 바가 여기 생성이 되어 있다면 스크롤 바를 맨 위로 올리고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에다 작업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요. 이 레이아웃 형태를 선택하고 자, 제일 먼저 밑에 있는 거 지우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 바닥글 이 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지우고 바로 쪽번호 나오는 걸 선택해서 쪽번호를 글자 크기와 글자 색을 바꾸자고 했어요. 그래서 홈에 들어가서 자, 글자 크기는 16 정도, 뭐 14 하셔도 상관은 없죠. 그 다음에 글자 색을 검정색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삽입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죠? 삽입 들어가셔서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이 두 부분을 선택을 해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이죠. 부분을 선택을 하고 모두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도형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도형 작업을 할 때는 일단 문제지를 보면은 자, 일단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에서 여기를 보고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이쪽을 보셔야 되겠죠. 전체 구성에서 제목 글꼴의 도둠의 40 흰색 가운데 맞춤 여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고 자, 얘를 선택하고 홈에 자, 여기 전체 구성에 나와 있는 대로 도둠의 40 흰색 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둠 엔터 자, 40포인트 엔터 그리고 흰색 네, 흰색 선택했습니다. 가운데 맞춤하라 그랬으니까 단락에서 가운데 정렬 또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중간 선택을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제목 글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자, 했으면 이제 도형을 위에다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 도형을 선없음으로 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을 작업할 때는 슬라이드 2번으로 가자 그랬어요. 내리면 슬라이드 2번을 보고, 얘를 보고 지금 이 도형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을 맨 밑에 있는 도형부터, 자, 밑에 보니까 이게 화살표죠. 그러면 홈에 삽입을 들어가야죠. 자,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와 같이 생긴 거는 어디 있느냐면, 찾아보면은 블록 화살표 있는 그룹에 있겠죠. 블록 화살표에 두 번째 줄에 가운데쯤에 갈매기형 수장 이 모양이죠. 이제 이 모양을 한번 잘 봐주시면 돼요. 자, 안쪽은 들어가고 위쪽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선택하고 자, 위치의 출력 형태를 보고 위치에 맞게 드래그를 합니다. 저는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하고, 자, 얘가 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윤곽선 도형 여기에서 윤곽선 없음 이걸 해줘야겠죠. 윤곽선 없음. 그리고 도형 채우기는 색상을 조금 흐린 색으로 위에서 한 두 번째 정도 색으로 선택을 합니다. 뭐이 색으로 선택해도 되고 이 색으로 선택을 해볼까요? 자, 흑백이니까 어차피 이제 이 색깔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자 그랬어요. 다음부터 그리는 건 지금 그린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으로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해제를 하고, 자, 위에 있는 도형을 또 그려줘야겠죠? 그러면 삽입에서, 도형에서, 자, 얘와 같이 생긴 것도 얘도 화살표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두 번째 줄에 줄무늬가 있는 오른쪽 화살표. 자, 블록 화살표에서 줄무늬가 있는 오른쪽 화살표 선택을 하고 또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한 이 정도까지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색상을 도형 채우기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정도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길이 조절은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더 길이를 한다든가 위로 올린다든가 해서 해주면 되고 다음에는 맨 밑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맨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경계선에서 그러니까 테두리 있는 곳에 클릭을 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해요? 얘를 선택하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정렬해서 이 앞으로 가져오기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걸 해도 동일하죠. 자, 그리고 방향키로 이제 위로 올려줘서 글자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현재 이 도형까지는 끝났어요, 선생님. 지금 현재 그러면 마스터 슬라이드에서 이 부분이 완성이 됐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단 로고는 이제 로고 1을 가지고 오래요. 자, 그리고 배경 투명색으로 설정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삽입에서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 가지고 오죠. 자, 그림에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문서에, ITQ 폴더에 픽처 폴더 들어가면 있죠. 자, 여기서 얘는 로고 1을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로고 1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얘 선택하고 삽입. 배경을 빼라 그랬으니까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조정에 가면 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색이라는 곳에서 색을 열고 자, 색을 누르게 되면 투명한 색 설정하고 배경을 찍어주고 그래서 배경을 빼고 크기 조절을 한 다음에 자, 얘를 2번 슬라이드 보면 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 네, 끌어다가
하단 가운데다가 위치를 합니다. 다 됐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컨트롤 C 하자 그랬어요, 얘는. 그죠? 컨트롤 C 하고 다 만들었으면 나오면 되죠.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하고 제목 메뉴에 메뉴 슬라이드 마스터 얘를 선택해야 마스터 보기 닫기로 나오죠. 마스터 보기 닫기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얘는 전체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지우고 컨트롤 V로 얘를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보면 1번 슬라이드를 보니까 얘가 어디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하단에다 갖다 넣으면 되겠죠. 크기가 크면 크기 조절을 하고 그대로면 그대로 놔두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왼쪽 슬라이드에서 이제 엔터를 눌러서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6개의 슬라이드를 준비해 놓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일단 전체 구성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60점짜리가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기다려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냥 1번 슬라이드부터 쭉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슬라이드 클릭을 합니다. 자, 1번 슬라이드에 보면, 자,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이에요. 표지 디자인은 이제 이 세부 내용대로 1, 2, 3 해야 되는데 3번은 이미 해버렸어요. 여기, 그죠? 1번하고 2번만 하면 됩니다. 자, 1번 도형에 이 도형을 찾고 이 안에 이제 채우기가 저희 그림이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그림을 투명도 50%를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효과를 이 도형에다 가장자리 5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럼 먼저 도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 들어갔어요. 자, 얘는 이렇게 생긴 도형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생긴 거는 순서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순서도에 여기 있죠. 얘가, 음, 기존에 보면 이 순서도를 우리가 배울 때 얘가 이제, 테이프 있죠. 순서도의 테이프로, 이제, 테이프를 의미할 때 이 그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순서도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얘를 선택을 하고 자, 그려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비슷하게 그려 놓습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넣어야 되겠죠? 자, 그림을 넣을 때 제가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하자 그랬죠? 그래서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요. 자,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서 여기 깡통 선택을 해서 채우기에서 그림을 선택하고 파일을 선택을 하죠. 자, 그럼 제가 선택한 거는 마우스 우클릭 도형 서식에서 깡통,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 다음에 파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파일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그림이 그림 1이네요. 여기서도 그림 1 선택하라고 나와 있죠. 그림 1 선택하고 삽입하고 바로 50% 여기 투명도 있죠. 투명도를 50%를 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50 엔터. 자, 다음에는 바로 도형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하라 그랬으니까 상단에서 여기 효과가 깡통 옆에 있는 얘가 효과예요. 그러니까 얘나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얘나 똑같은 거죠. 요거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효과 들어가서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 부드러운 가장자리 크기 5, 엔터.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효과가 적용이 됐어요. 자, 클릭해서 완성을 하고 얘도 X를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이제 워드아트 삽입을 하라 그랬네요. 자, 워드아트를 삽입해야 되니까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워드 아트, 얘가 워드 아트죠? 자, 클릭을 합니다. 자, 워드 아트를 클릭해서 첫 번째 거로 하자 그랬어요. 첫 번째 거 하고 글씨를 씁니다. 자, 일렉트로닉 커머스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되셨을까요? 되셨다면 바로 갈매기형 수장의 위로 변환이죠, 변환. 그러니까 얘가 워드아트에 효과를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굴림에 굵게를 하라 그랬어요. 자, 어떤 걸 먼저 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러면 홈에서 굴림의 굵고를 먼저 해볼게요. 자, 굴림, 엔터. 그 다음에 굴림에 뭘 하라 그랬냐면 굵게 하라 그랬어요. 이 굵게를 눌러주고 그때 바로 제가 얘를 해제하자 그랬어요. 원래 기본 스타일에 얘가 적용이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해제해 줘야 됩니다. 제 첫 번째 음, 저희가 워드아트에서 스타일을 했잖아요. 그 스타일에 이 그림자가 이게 적용이 된 거니까 얘를 해제해 줍니다. 눌러서. 왜냐면 여기에 그림자를 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해제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효과만 해주면 되죠. 근접 반사 4포인트, 여기 갈매기형 수장 얘를 하래요. 그러면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들어가서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자, 맨 밑에 있는 얘가 텍스트 효과죠. 얘를 눌러서 먼저 갈매기형 수정을 하라 그랬으니까 변원에 가서 자, 갈매기형 수장이 어떤 건지 이 모양 같으네요. 여기 보니까 두 번째 갈매기형 수장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선택을 하고 다음에는 갈매기형 수장 했으니까 이번에는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를 하래요. 그럼 효과에서 다시 들어가서 반사로 들어가서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이라 그러니까 4포인트는 두 번째 줄이죠. 여기죠. 여기서 근접 반사 4. 얘는 근접 반사 4포인트인데 2분의 1 반사. 얘는 전체 반사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선택하래요. 이 밑에 거는 12, 얘는 8포인트죠. 8. 그죠? 8. 얘는 4.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4라 그러면 얘는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이거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합니다. 자, 했다면 이제 얘 조절하면 되죠. 노란색으로 조금 더 이렇게 조절을 해도 되고 모양을 그다음에 크기 조절을 합니다. 크기 조절을 하고 자, 뭐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고 그리고 위치를 조절을 합니다. 비슷하게 갖다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얘가 C가 여기까지 오고 이 정도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1번 표지 슬라이드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2번 작성해 볼까요? 자, 2번 슬라이드 들어갑니다. 자, 2번 슬라이드는 이제 목차 슬라이드죠. 그럼 제목을 목차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목차 입력을 하고 자, 이게 도형 만드는 거니까 이 텍스트 상자는 지워줘야 되겠죠. 클릭하고 딜리트 지워주고 자, 위에 있는 도형 얘네들부터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삽입에 도형에 자, 이와 같이 생긴 거 기본 도형에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L 도형 L 도형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그립니다. 자, 그려놓고 보니까 어때요? 그려놓고 보니까 좌우 대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기 도구 서식에 정렬해서 여기 좌우 대칭 해주면 되죠. 그리고 얘는 기본 도형으로 설정한 거 그대로 얘도 선이 없어요. 여기 보면 조건이 도형에 선 없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여기에 요처럼 생긴 도형. 자, 얘는 삽입, 모형, 그리고 얘는 순서도에 있는 도형인데요. 여기 있죠, 여기. 얘는 이제, 브라운관을 표시하는 이제 출력 기호예요, 얘가요. 자, 이걸 선택을 해서 여기서부터 드래그 해서 그립니다. 색깔만 변경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밑에서 두 번째 걸로 해주면 되겠죠. 다음엔 텍스트 상자를 하면 되죠. 자,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드래그 해서 얘를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이커머스라고 하고 테두리를 자,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커머스. 얘 전체가 도둠의 24포인트를 하라 그랬어요. 그죠? 도둠의 24포인트. 그러니까 전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엔터 24 엔터 됐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복사하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블록을 잡고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르고 자, 컨트롤 키만 누르면 복사가 되는데 시프트 키를 누르면 얘가 이게 삐뚤삐뚤 내려 복사가 되질 않고 똑바로 복사가 된다 그랬어요. 밑으로 하나 한번 놓고 또 한번 끌어서 놓고 다시 끌어서 놓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글자를 써봅니다. 자, 1. 얘는 또 색깔이 틀리네요. 3, 4.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블럭 잡으면 되죠. 그리고 글꼴색을 흰색 눌러주면 되네요. 이게 도둠의 24인데 얘가 저게 선택이 분리물이 돼 있죠. 제가 분리물이 했나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도둠 네, 해놓고 얘 봐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선택이 됐을 때 이 위에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해놨을 때 이게 바뀌었다면 반드시 다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글자를 고쳐 쓰면 되죠? 여기는 오프라인 쇼핑과 이커머스. 그럼 오프라인 쇼핑과 이커머스는 썼으니까 글상자만 길게 해주고 자, 얘는 이커머스라는 말이 없으니까 블록을 정해놓고 그대로 씁니다. 중국 온라인 판매 규모하고 글상자 늘여놓고 밑에는 중국 이커머스 있으니까 앞에 중국 잠깐 띄고 뒤에서 잠깐 띄고 성장과 피해 글상자 끼워주고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래요. 슬라이드 5에다. 자, 그러면 얘가 1번 하이퍼링크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중자에서 드래그 해놓고 자, 바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얘가 나오면 하이퍼링크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또는 삽입에서 하이퍼링크 이거 선택하셔도 되죠. 하이퍼링크 하셔서 하이퍼링크 들어가서 자, 창이 뜨면 슬라이드 5번으로 가래요. 예, 슬라이드 5번으로. 그러니까 현재 문서 선택해 놓고 슬라이드 5번, 여기 5번이죠. 여기로 선택하고 확인 해주고 클릭.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을 다시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자, ITQ 폴더의 픽처 폴더에 그림 4를 갖고 와서 얘만 자르기 기능을 위해서 삽입하래요. 그러면 삽입에 이미지에 그림 선택하고 자, ITQ 폴더가 열리겠죠? 픽처 폴더가. 자, 그러면 그림이 얘와 같은 그림이 얘 요거잖아요. 그죠? 자, 그림사 선택해서 삽입하고 바로 그림 도구 서식의 크기의 자르기 선택하고
이 그림이니까 저 하단이나 상단에서 모서리 자르기 조절점 있는 데서 드래그해서 대각선으로 드래그하고 이쪽도 드래그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놓고 자 클릭해서 잘랐다면 자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크기 조절해서 대충 놓으면 되죠. 이렇게 위치에다 놨어요. 자, 그러면 2번 슬라이드도 다 작성이 됐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겠습니다. 기다려 볼게요. 자,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슬라이드. 자, 3번 슬라이드 제목부터 입력합니다. 자, 1, 이커머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3번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텍스트 슬라이드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글 상자를 클릭해서 얘를 자동 맞춤 안함으로 설정을 해주자 그랬어요. 그죠? 여기 선택을 하시고 자, 마우스 우클릭 도형 서식 들어가서 도형 서식에 얘는 오른쪽 끝에 있는 크기 조절하는 아이콘 얘입니다. 얘는 색깔 채우는 거죠. 여기 도형에 색깔을 채우는 거고 요거는 효과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은 이제 이게 옵션을 주는 거예요. 텍스트에다가 상자에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텍스트 상자 나오면 이제 여기서 자동 맞춤 안함 얘를 반드시 하자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선택하고 텍스트 상자에서 자동 맞춤 안함 얘를 먼저 해놓습니다. 이걸 안 하고 하면 나중에 조절할 때 굉장히 번거로워요. 글자가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놨다가 글자가 넘치고 해서 맨 마지막에 물론 글자를 조절을 할 수는 있는데요. 몇 번을 고쳐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X를 닫습니다. 자동 맞춤 안함으로 해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글자를 입력해야 되겠죠. 여기 클릭하면서, 자, 일단 이커머스 입력하고 엔터에서 탭키로 수준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글머리 엔터 할 때 글머리 기호 없는 데서는 Shift 엔터 했어요. 그죠? 글머리 기호 없는 거는 그냥 Shift 엔터 이렇게 해주고, 이 입력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지금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탭키로 수준을 내리는 거죠. 자, 탭키 눌렀어요. 그리고 또 입력합니다. '네, 줄 바꿀 때 글머리 기호가 없으려면 엔터가 아니라 Shift 엔터 한다고 했습니다. Shift 엔터. 그리고 중간중간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는 게 좋죠. 이 저장 버튼.
상단에 이 저장 버튼을 중간중간 눌러줍니다. 특히 답안 전송이라 그럴 때는 반드시 답안 전송하기 전에는 저장 버튼 한 번 눌러주고 답안 전송을 합니다. 자, 다 입력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제 위에 있는 이 세부사항 보기 전에 이 위에 있는 기본 사항부터 맞춰줘야 되겠죠. 자, 먼저 글머리 기호. 자, 1수준에서는 글머리 기호를 예를 하고 2수준에 예가 돼 있어요. 그쵸? 1수준에 여기서 클릭을 하고 자, 얘는 단락에 여기 단락에 있었죠. 글머리 기호 첫 번째 거 선택해서 얘와 동일한 화살표 글머리 기호를 선택하고 여기 좀 한 칸 띄웠네요. 그래서 저기 한 칸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수준은 커서를 두 번째 수준에다 놓고 이 체크 표시죠. 그래 여기서 체크 표시가 여기 있으니까 얘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도 한 칸 띄워주겠습니다. 아, 띄는 거 아니네요. 얘는 여기 줄이 맞춘 거 보니까 그대로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글상자를 선택을 하고, 먼저 글상자 선택하지 마시고요. 1수준부터 합니다. 자, 굴림의 24 굵게 줄간격 1.5, 굴림의 20 줄간격 1.5, 글자 크기만 틀리고, 이제 얘가 굴림체의 1.5 줄간격이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다 그냥 일단 블록을 다 잡아볼게요. 그리고 굴림 하겠습니다. 굴림, 굴림, 엔터. 그리고 줄간격이 1.5죠. 둘 다. 그러면 단락에 여기서 1.5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해제하고 자 얘가 글자가 24의 굵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수준을 블록 정하고 24에 엔터 굵게 가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가 글꼴 크기가 20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수준은 블록을 잡고 여기서 20포인트만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하나 각각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글상자를 줄이면 되죠. 그럼 이게 줄여도 만약에 자동 넘치 만함 하면 얘가 영향이 없어요. 똑같으잖아요, 선생님. 여기 24포인트 얘 똑같으죠? 불림이고요. 그런데 이 자동 넘치 안함을 그 맞춤 안함을 선택을 안 하게 되면 얘 글자가 자동으로 작아지거나 글상자에 따라서 커지거나 합니다. 얘 키워주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해놓고 복사해야 되겠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경계선에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이게 하고, 자, 이커머스라고 이제 한글로 써야 되니까, 자, 이 쓴 글자의 그대로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자, 뒤에 글자 어느 정도 남겨두고 먼저 쓰고, 자, 이커머스 하고 뒤에 거 마저 지워주고, 여기서 딜리트 다시 지우면 밑에 것까지 올라오죠. 그때 조심하셔야 되고 혹시 지워졌다면 되돌리기를 해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웬만큼 지우고 그다음에 글자 조금 남겨놓고 입력을 합니다. 그다음 뒤에 거 이제 적용됐으니까 다 지워주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하시면 되죠. 자, 네트워크를 통해 다음에 Shift 엔터 쳐야 되겠죠. Shift 엔터. 아, 그다음에 상품과 서비스를 하고 하는 행위를 이커머스가 그런 뜻이래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글머리 기호가 나와야 되니까 엔터 해야 되겠죠. 엔터하고 온라인. 선생님, 네, 네, 글머리 수준을 네. 이렇게 내리고 올리는 거가 잘 안 돼요. 아, 그러세요? 자, 네네. 만약에 이게 수준 올리고 내리는 게 잘 안 되시면요. 이거 입력하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얘를 키웁니다. 옆으로.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다 됐어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하시고요. 글머리 기호 이거 올리고 내리는 수준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잖아요. 엔터를 쳤을 때 엔터를 치면 제가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탭키가 만약에 잘 못하겠다 그러시면 이 상단에 보시면 선생님 단락에 이게 얘를 수준을 내리고 올리는 이 기호가 있습니다. 이걸로 해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제가 내리면 네, 커서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내려오죠. 수준이. 한 번 더 내려볼게요. 그게 더 내려가죠. 이렇게. 얘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입력을 했는데 이걸로 더 올려볼게요. 이게 1수준이잖아요. 내릴 때 네, 이걸로 내리면 2수준이 돼요. 그러면 네, 예, 내리는 걸 탭키나 이 부분이나 시프트 탭 뭐 이런 게 잘 안 되면 그냥 요걸로 하세요, 선생님. 요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 글머리 기호가 나오고요. 이 뒤에서 네, 네, 만약에 여기 글머리 기호를 안 나오고 문단을 이어서 할 때는 여기서는 네, 시프트 엔터를 치시는 건 아시겠죠? 그죠? 네, 네, 시프트 네, 네, 엔터에서 하시면 돼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거는 탭키로 보통 하는데 안 되면 그냥 이 위에 메뉴로 하시면 됩니다. 이 메뉴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얘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입력을 하고 다음에는 잠깐만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동영상 파일을 넣어야 되겠죠. 동영상 파일을 넣으면 삽입에 오른쪽 끝에 미디어에 비디오, 내 PC 비디오죠. 내 PC 비디오 선택하고 자, 픽처 폴더가 열려져 있어요. 아까 우리 그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동영상 선택하고 삽입, 동영상이 들어오면 바로 그냥 비디오 도구 재생을 눌러서 시작해서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이거 항상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바로 들어오자마자 재생에 자동 실행, 반복 실행. 이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해서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것도 조건을 세부 사항을 하지 않으면 이게 다 감점 대상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해제하면 자, 원하는 대로 조건을 다 적용을 했어요. 되셨겠죠? 자, 그러면 이번 이제 다시 4번 슬라이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4번 슬라이드. 네 번째 4번 슬라이드 제목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 후라이 쇼핑과 이커머스 입력하고 자, 먼저 표를 먼저 하자 그랬어요. 그죠? 표 3번에 있는 표부터 합니다. 얘가 스타일이 이제 스타일 1 강조 5네요. 자, 그러면 일단 표는 오른쪽에서 보면 여기 지금 여기 표 텍스트에 보면 첫 번째 아이콘 표 삽입이죠. 얘를 눌러주고 자, 열이 몇 개예요? 하나, 둘, 두 개네요. 자, 열은 어떤 거예요? 이게 1열, 2열. 행은 1, 2, 3이죠. 그러니까 2열 3행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2열 얘는 3행 해주고 확인을 합니다. 얘가 나타나면 바로 표도구의 디자인의 표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글 행 체크 해지, 줄무늬형 체크 해지 이걸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주고 바로 표 스타일로 갑니다. 그래서 표 스타일 1 강조 오니까 여기 자세히 내려서 자,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테마 스타일 1이죠. 얘가 강조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선택하라는 거네. 강조 5 하라 그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네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5. 이거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크기 조절을 적당히 해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원하는 위치에 자, 글자가 들어갈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자, 가능한 한 글자가 여기 다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뭐 이렇게 대충 맞춰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충 맞춰놓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글자를 입력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물론 여기 굴림의 18포인트 먼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예, 이 상자를 선택하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블럭을 다 잡고, 자, 폼에서 굴림, 엔터. 그리고 18, 엔터, 검정색이네요. 자, 글자색 검정 해놓고, 자, 글자 입력합니다. 자, 줄 바꾸시면서 입력하시면 되죠. 소리 나니까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눈자가 오타가 났네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 전체를 보니까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죠. 그러면 선택을 하고 여기서도 정렬을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이 세로 정렬도 중간 해주면 가장 가운데로 표의 가운데로 텍스트가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끝났으니까 상단 도형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상단 도형 밑에 있는 도형 먼저 선택합니다. 자, 삽입에서 도형에서 자, 상단 도형이 이제 화살표예요. 블록 화살표 오각형이죠. 블록 화살표 오각형에서 자, 항상 그리고 나서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자, 여기 슬라이드 4에서는 이제 얘가 선이 있어요, 선생님. 선을 도형에 선 없음을 하라는 게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도형 윤곽선에 검정색 한번 눌러주고 도형 채우기 색깔, 자, 색깔 좀 진한 거 하나 해주고 자,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저는 얘를 이제 기본 도형으로 설정할 거예요. 마우스 클릭, 자,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게 기본 도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위에 다이아몬드형 도형을 또 하나 삽입합니다. 자, 삽입 도형. 자,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의 가운데 보면 다이아몬드 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그립니다. 자, 그려주고 색상만 채우기 해서 좀 흐린 색으로 채워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얘는 홈에서 네, 얘는 굴림의 18포인트네요. 자, 굴림. 자, 굴림. 그리고 18, 18로 되겠네요. 자, 여기다 18 써줬어요. 그리고 18포인트고 색깔 검정색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놓고 자, 만들어졌다면 전체를 블록을 잡고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하고 이렇게 복사했어요. 복사하고 시프트 키만 누르고 크기 조절하고 시프트만 누르고 크기 조절을 해요. 그죠? 이렇게 얘 조금 넣고 얘는 조금 줄여주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얘죠, 선생님. 얘도 따로 그려도 되고 일단 저는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죠. 컨트롤 키로 얘를 또 복사를 해놔요, 그냥. 그럼 크기나 색깔, 뭐 글꼴 다 이미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놓고 바꾸면 되죠. 서식에 도형 변경, 도형 삽입 있는 데서 도형 모양 변경 바로 들어가도 되죠. 그리고 여기서 눈물방울처럼 생긴 거 기본 도형인데요. 자, 얘를 선택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크기 조절을 일단 하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을 해놨어요. 이렇게. 자, 얘와 같은 모양으로 크기 조절하고, 자, 글꼴도 여기 다 지정이 되었잖아요. 여기 홈 누르면 얘를 굴림이 18포인트 했는데 얘 바뀌니까 안 되나요? 그냥 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도 굴림에 굴림 적용됐을 것 같았는데 적용이 안 됐어요. 저는 자, 18포인트 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했어요. 자, 일단은 제 얘를 선생님 이제 뭘 하래요?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을 하래요. 그러니까 자, 얘는 채우기죠. 채우기니까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자,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자, 그라데이션 가서 여기서 고르셔도 돼요. 일단은 자, 얘를 선형 아래쪽으로 하라 그랬어요. 아래쪽, 선형 아래쪽. 이 두 번째 거죠. 항상 선형 아래쪽이 나왔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얘가 비슷하면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내가 얘를 좀 얘처럼 똑같이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얘도 마우스 우클릭해서 도형 서식 가서 여기서 맨 끝에 거를 좀 더 흰색으로 바꿔준다든가 하면 되는데 이거 굳이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가 상품 쓰셔도 되고 상품하고 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복사해요. 하고 글자 가격 자, 배송 자, 얘는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색깔이 거의 이게 흑백이니까 여기서 하라는 것만. 이게 지금 선형 아래쪽 그라데이션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 선택할 때 서식에서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요 그라데이션에서 그냥 선형 아래쪽 이거 선택해 주셔서 모양이 반대로 나오지 않는 한 반대로 나올 때만 이 도형 서식으로 가서 반대로 바꿔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선택하고 그냥 복사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는 정하기로 하죠. 자, 이렇게 합니다. 또 써줘야겠네요. 오프라인, 쇼핑, 여기도 이커머스. 자, 이렇게 해놓고 혹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볼까요? 여기. 저는 분명히 아까 한 것 같은데 안 바뀌었어요. 굴림의 18%인데 맑은 고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천상 Shift 키 누르고 두 개 다 선택하든지 전체 선택하고
여기 바뀌면 안 돼요. 자, 분리. 엔터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얘가 조금 줄이고,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럼 빠진 거 있나요? 빠진 거 없죠. 빠진 거 없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5번 나가보겠습니다. 차트 슬라이드. 자, 이게 100점짜리죠? 자, 차트 슬라이드 입력합니다. 3, 중국 온라인 판매의 규모 자, 입력해 주시고요. 자, 입력하셨다면 이제 우리 차트를 해야 되겠죠. 차트 하려면 여기 아이콘들 중에서 두 번째 차트 삽입 선택하고 자, 묶은 세로 막대형이죠, 항상.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하고 확인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엑셀 창이 열리면 항목이 있는 곳이 이게 X축이죠. X축을 확인해서 X축이 2020년, 2021년 되어 있으니까 항목 부분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2020년 엔터. 2024년까지 입력을 하고 계열은 이 범례를 보시면 판매액억 위안 성장률 퍼센트죠. 그러니까 계열 1 여기에는 자, 판매액 가로 열고 억 위안 가로 닫고 자, 여기서 이 자리가 좀 이렇게 안 나와도 되는데요. 이거 불편하다. 그러면 B와 C 사이의 경계선에서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경계선에서 B와 C 사이의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너비가 엑셀의 세개의 너비가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의 1번지에다가 성장률 센트까지 입력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D열은 그냥 D열 삭제할게요. D열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입력을 해야 되죠. 판매. 자, 얘를 이제 여기 7일, 751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얘는 음, 행으로 보면서 여기 입력은 열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쭉 입력합니다. 7일, 7, 5, 1 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요. 이 자료는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뭐가 잘못되면 차트가 이상하게 나오겠죠. 39.2 얘는 점입니다. 네,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놓습니다. 네, 입력이 되셨다면 여기에 천 단위가 들어갔어요. 그죠? 천 단위가 들어갔으니까 B의 2번지에서부터 B의 4번지까지 블록 정하시고 여기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되겠네요. 여기 블록 안 정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자, 위에 여기 얘를 선택을 합니다. 네, 엑셀 프로그램으로 실행시키는 거죠. 여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엑셀 창이 뜨면 지금 B의 2번지에서 B의 4번지까지, B의 2번지에서 B의 4번지 블록 정하고요. 표시 형식, 표시 형식에서 이 컴마를 해줍니다. 자, 표시 형식에서 컴마 해주고, 자, 빈 곳에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엑셀 이 창은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닫아주시면 얘가 천 단위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천 단위까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자료 입력까지 끝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합니다. 여기 차트 메뉴에서부터. 자, 전체가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이에요. 제가 얘가 선택이 돼 있으니까 홈에. 자, 도둠, 엔터. 그리고 16, 엔터. 외곽선이라 그랬으니까 차트 도구 서식에서 선이니까 도형 스타일의 예. 자, 도형 윤곽선 검정색 한번 눌러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 선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고. 자, 다음에는 이제 세부 조건을 하나하나 보면 돼요. 차트 제목 예죠. 요거 선택하고 굴림의 24 굵게 홈에서 굴림 자 굴림 엔터 24 엔터 굵게 가 한번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이래요. 이미 흰색이에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넣으래요. 그러니까 서식에서 여기 테두리 도형 스타일의 이 도형 윤곽선 한번 썸네일을 한번 눌러주고 됐죠? 그리고 글자 쓰시면 되는데 밑에 보니까 여기 그림자 오프셋을 하래요. 오프셋 오른쪽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도형 스타일의 효과에서 그림자로 가야겠죠. 그림자에서 오프셋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자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거네요. 네,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목을 쓰면 되겠네요. 자, 온라인 판매 및 성장률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다 되셨다면 차트 영역은 노랑을 하래요. 차트 영역은 제목 옆에를 일단 클릭하라 그랬어요. 여기 그쵸? 클릭하고 자 색을 칠하는 거니까 깡통에서 여기 도형 차트 두고 서식의 깡통에서 노랑 선택하고 자 그림 영역은 이 차트가 있는 곳이죠. 막대 그래프 있는 이 가운데 아무 데나 선택하고 얘는 흰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깡통에서 흰색 자, 여기 나왔을 때 얘가 선이 없어요. 눈금선이. 그럼 눈금선 아예 선택하고 딜리트를 지워주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 서식 있는데 이 문제를 들어가 보면 자, 얘를 성장률을 꺾은 선형으로 하래요.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여기 그냥 큰 거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여기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냥 바로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자, 마우스 우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콤보에서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죠. 자, 이게 뭘로 하라 그랬어요? 성장률을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선택하고 보조축 세우라 그러죠? 보조축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자, 됐죠? 네, 이렇게. 자, 그리고 확인하면 얘가 이 형태로 나오겠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가표시를 하라 그랬네요. 가표시 2020년 성장률 보니까 요 얘예요. 요거에 대해서 가표시네요. 이거죠. 요걸 눌러주고 자, 얘가 클릭을 하니까 다 선택이 됐으니까 가표시하면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눌러주고 해서 얘만 선택을 해서 여기 플러스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눌러준다 그랬죠. 플러스에서 가표시 데이터 레이블이라 그랬어요. 데이터 레이블이 얘가 아래에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 요거 선택해야겠네요. 아래쪽. 이렇게 주면 되겠죠. 데이터 레이블을 그 옆에 음, 옵션 메뉴 삼각형 열어서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쪽. 그럼 얘도 됐어요. 이렇게. 자, 다음에 됐는데 이 표식이 틀려요. 표식이 여기는 동그라미고 얘는 네모예요. 그러니까 요거 선택을 하고
자, 얘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해도 되는데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얘가 얘만 선택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고 한번 다 선택이 됐을 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클릭하고요. 다 선택되어 있죠? 이때 마우스 클릭하셔서 얘가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면 얘가 똑같은 게 나와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요. 자, 다시 한번. 자, 얘를 선택하고, 선택하면서 바로 그냥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선택이 다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하시라고요. 이게요. 그죠? 다 선택이 되면, 자, 얘는 표식이었으니까 깡통에, 이거 외워두시라 그랬죠. 깡통에 표식에. 그다음에 표식 옵션에. 그리고 기본 제공. 그 형식, 네모, 10포인트 정도 하자 그랬어요. 엔터. 이렇게. 다시 한번. 자, 요거 선택해서 더블 클릭을 하거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간다든가 해서 자, 깡통의 표식에 기본 제공에 자, 형식 모양 선택하고 크기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됐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원하는 대로 모양은 됐고 자, 다음에 이제 일단 얘에 대해서 어, 주축이 자, 주축이 단위가 맞나 봐야겠죠? 자, 여기가 0에서부터 14, 그 다음에 2만씩 단위가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맞아요. 자, 그 오른쪽 보니까 얘는 틀리죠? 최소값이 0, 최대값이 50이니까 단위도 틀려요. 그럼 얘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축소식에서 혹시 더블 클릭했는데 축소식이 안 나온다? 그럼 마우스 우클릭해서 축소식 들어가면 되세요. 자, 해서 들어가요. 들어갔을 때 축소식 나오면 최소값 0, 그다음에 최대값은 50, 최대값 50, 엔터. 자, 단위가 10씩 변해갔죠. 그러니까 주 단위는 10, 엔터 이렇게 주면 여기가 맞네요. 나오기 전에 여기 눈금선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눈금선이 나와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 눈금선은 밑에 여기 눈금을 선택해서 바깥쪽으로 선택해 줘야겠죠. 그죠? 여기서 눈금선, 여기 밑에 눈금. 자, 주눈금선. 바깥쪽이 잘 안 보이면 없음 했다가 다시 한번 바깥쪽 이렇게 선택해주면 나와요. 됐어요? 자, 그리고 X를 닫겠습니다. 그럼 얘도 만들어졌어요. 자, 다음에는 요 밑에 탭을 이게 지금 데이터 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건 더하기 누릅니다. 그랬어요. 더하기 눌러서 여기 데이터 표 선택 한번 해주면 되죠. 네, 선택하면 얘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범례는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범례에 이 부분 클릭해서 딜리트로 삭제해 줍니다. 자, 그럼 다 됐는데 선만 안 돼 있죠. 여기 선. 그러니까 앞에 왼쪽 자, 기본축 선택하고 서식에서 테두리 윤곽, 도형 윤곽선 한번 눌러주고 오른쪽 보조축도 도형 윤곽선 한번 눌러주고 밑에 X축에 있는 데이터 표까지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진하게 나오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빠진 거는 도형 삽입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도형 삽입 위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형은 삽입의 도형. 자, 말풍선이죠. 자, 모서리가 둥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 자,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서 들어가서 자, 위치 적당히 잡고 드래그 해주고 자, 얘는 글자를 먼저 써볼까요? 뭐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높음 입력하고 자, 경계선 선택해서 자, 얘는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기 도구에서 여기 도형 스타일에서 여기 눌러서 자, 미세 효과는 세 번째 줄인가 네 번째 줄이었죠. 여기였나요? 자, 미세 효과 파랑 강조일 이거 같아요. 그죠? 미세유가 여기 갖다 놓은 말이 나오죠. 미세유가 파랑 강조일 이니까 얘 선택했어요. 자, 얘 선택하고 글꼴을 뭘로 하래요? 굴림의 18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홈에 가서 자 굴림
올림, 엔터, 18, 엔터. 쓰면 되겠죠. 클릭 해제. 그 다음에 얘 선택해서 여기, 음, 말꼬리 있는 거. 이 부분이 이쪽이 돼 있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제,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위치는 조금 가면 되고, 하면 되겠죠. 네, 됐어요. 그럼 얘처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빠진 거 없죠? 자, 빠진 거 없으면 넘어가면 돼요. 빠진 게 있나 없나 늘 확인해 보시고 빠진 게 있으면 또 수정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슬라이드. 이거 도형 슬라이드죠? 자, 입력합니다. 4, 중국, 이커머스, 문장과 피해. 이렇게 입력하고, 이제 얘는 지워줘야겠죠? 자, 텍스트 상자 지워주고요. 자, 그러면 먼저 맨 바닥에 있는 도형부터 하자 그랬어요. 자, 한쪽 모서리가 잘리고 한쪽 모서리는 그냥 둥글어요. 그쵸? 그러니까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 중에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 그리고 한쪽이 둥근 거. 오른쪽에서 세 번째 같아요.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이게 세 번째 거. 하고, 이 기본을 일단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아닌가요? 잘못했어요. 잘못 선택했어요. 선생님, 얘 아닌 것 같아요. 한정모서리가 잘렸죠? 얘인가요? 예. 요거죠, 요거. 한정모서리 잘리고, 얘 같아요. 얘네요. 그죠? 얘입니다. 자,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이렇게.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 여기까지 왔죠? 모자 있는 데까지 왔어요. 한 이 정도. 그리고 가능한 한 크게 그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능한 한. 자, 그리고 나서, 자, 저 컨트롤 키로 얘 색깔 바꾸고 색깔을 좀 흐린 걸로 약간 흐린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복사합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여기 좁게 만드시고요. 가능한 한 넓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가득 차게.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선이 정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선 도형 윤곽선 선택하고 도형을 대시해서 파선입니다. 자, 파선. 네, 색깔 한번 진한 거니까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얘는 좌우대칭이네요. 그죠? 좌우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서식에서 정렬해서 여기 좌우대칭 해줬어요. 네, 됐죠? 자, 일단 맨 밑에 있는 도형은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자, 위에 있는 도형부터 요거부터 한번 해봅니다. 자, 삽입에 도형에 얘처럼 생긴 도형, 얘처럼 생긴 도형을 찾아야겠네요. 자, 얘같이 생긴 도형이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얘 같은 도형이 잠깐만요. 이것도 아니고 이거 같으네요. 선생님 순서도에 다른 페이지 연결선 이거 같아요. 이거 아닌가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맞아요. 얘가 맞네요. 이게 맞아요.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도형 찾는 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도형 반드시 잘 많이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색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제 나중에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뒤집어졌으니까 글자도 뒤집어지겠네요. 자, 일단 컨트롤 시프트로 복사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뒤집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다 놓고 컨트롤 시프트로 드래그해서 복사해 놓겠습니다. 마우스 띄고 그리고 얘 상하 대칭 상하 대칭 상하 대칭해서 이렇게 놔줘야겠죠.
색깔이 조금 다르니까 딴 색깔로 한번 헷갈리니까 이렇게 놓을게요.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됐죠? 자, 됐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삽입, 도형. 자, 얘처럼 생긴 거는, 순서돼 있죠. 순서도에 얘처럼 생긴 거. 여기, 여기 아닌가요? 요거죠, 요거. 네, 선택했어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그려줄게요. 자, 드래그해서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여기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키로. 자, 이번엔 제가 선생님 글자를 먼저 안 했어요. 일단 이렇게 복사할게요. 자, 어떤 방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저는 이렇게 하고 도형 있는 대로 일단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이런 위치로 하고 여기도 있네요. 도형이 또.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요 밑에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글자를 좀 쓰겠습니다. 저는 머스, 예, 성자. 여기 요것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얘가 가운데죠. 가운데 정렬. 정렬이 가운데 정렬, 여기서도 중간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얘는 뒤집어졌으니까 거꾸로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거꾸로 나오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삽입에 텍스트 상자에 가로글 상자 해서 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썼습니다. 이커머스에 피해 일단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자, 다 씁니다. 이제 뭐, 도형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냥 글씨 쓰시면 되세요. 엔터해야 될 부분은 두 줄일 경우는 엔터하면서 쓰시면 되죠. 여기 테무가 나왔네요. 이 테무가 중국 기업인데 올해 최근에 우리나라에 진출한 그런 대형 그 물류 센터? 어떤 그런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굉장히 큰데요. 제가 여기서 어, 물건을 한번 시켜봤어요. 엄청 싼데 상당히 물건 상태가 질이 안 좋아요. 선생님.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우리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자, 먼저 전체를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서 글꼴 선택하면 되겠죠. 전체 이렇게 선택하고 굴림의 18. 자, 굴림, 엔터 18. 18. 자, 일단 검정색이 많으니까 색깔 검정색 해놨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도형을 이제 바꾸면 됩니다. 자, 도형을 이쪽 도형부터 얘 도형 맞죠?
맞으니까 크기만 조절하면 되네요. 자, 저는 이도형하고 똑같은 도형인데 크기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Shift 키 눌러서 이 두 개 선택하고 그냥 이렇게 크기 조절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네, 했어요. 너무 큰가요? 자, 뭐 이렇게 해서 글자 이거 더 너무 클 필요도 없죠. 이 정도 합니다. 그다음 이동도 같이 이동을 해요.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고 자, 색상은 뭐 그대로 된 것 같고, 얘만 어때요? 좌우대칭이죠. 좌우대칭이니까, 여기서, 서식에서 좌우대칭 해줍니다. 좌우대칭. 됐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얘부터 바꿔볼까요? 자, 이거 선택하고, 자, 양쪽 모서리가 상의, 위쪽 모서리 양쪽이 잘린 사각형이네요. 그럼 도형 채우기 아니라, 얘는 이제 변경해서 도형 모양 변경해서 자, 사각형 중에서 이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얘를 선택해요. 선택이 됐죠? 자, 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각형이네요. 자, 육각형 변형해서 도형 모양 변경해서 자, 육각형 이거죠. 기본 도형의 육각형. 자, 선택을 하고 색깔이 두 개가 흐려요. Shift를 눌러서 자, 도형 채우기 색깔을 좀 흐린 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다음에는 얘가 좀 회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회전해서 돌려주면 되겠네요. 살짝. 그리고 위치는 뭐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선택을 해서 대충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됐고 이제 이쪽. 자, 얘부터 자, 지금 얘 선택하고 자, Shift 키 누르고 얘 선택하고 색상을 좀 진하게 다른 색깔로 좀 진하게 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색이나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씩 바꾸면 되죠. 얘는 모양이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네요. 육각형 도형 모양 변경해서 육각형을 선택을 하고 자, 크기 조절하고 자, 그다음 옆에 것도 얘는 말렸어요, 조금. 얘가 그럼 얘도 기본 도형이 있죠. 요거. 모서리가 모서리가 약간 말린 거 오른쪽 하단이 말린 거 스마일 옆에 있는 거 자, 선택하고 자, 얘도 크기 조절만 하면 되죠. 글자가 다 올라오도록 조절해서 놓고 됐죠? 그다음 가운데 거도 얘는 배지예요, 배지. 그래서 경계선 선택해서 다시 도형 모양 변경해서 배지는 기본 도형에 여기 오른쪽에서 원통 옆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이 배지. 얘를 선택하고 얘도 크기 조절, 글자 다 올라오도록 크기 조절합니다. 피해, 피해. 다 올라왔죠, 글자. 이렇게 올려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게 소비자 보호 문제. 자, 얘는 이제 블록 화살표 있는 곳에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모양 변경해서 얘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블록 화살표 중에서 아래 얘죠.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거. 선택하고 크기 조절합니다. 네, 이렇게 조절해서 다 나오게 했어요. 그 다음에 색상은 요거 조금 흐린 것 같아요. 그럼 클릭하고 Shift하고 눌러서 색상 여기서 흐린색 아무거나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흑백이니까 선생님들께서 적당히 하시면 되죠. 제가 얘를 조금 크게 했어요. 자, 다음에 이 모양이죠. 얘하고 똑같아요. 두 개 선택해가지고 모양 변경해서 얘는 이제 정육면체 같죠? 정육면체. 기본 도형의 정육면체 선택을 했어요. 두 개가 선택이 됐으니까 또 얘도 크기 조절, 글자 다 올라오도록 크기 조절하면 같이 올라오죠. 그죠? 이렇게. 얘는 조금 옆으로 가서 더 크게 조절을 해보면 되겠네요. 제가 여기다 놓고, 그래서 글자 다 올라왔죠? 다 올라오면, 옮겼어요.
글자가 다 올라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 좌우 대칭 해줘야 되죠. 좌우 대칭, 좌우 대칭 했어요. 그리고 선이 있네요. 선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곡선이죠. 그러면 삽입해서 모형에서 자, 곡선은 지금 얘죠. 아, 얘가 아니래요. 양쪽에 표식이 있네요. 그러니까 곡선 중에 양쪽 표시 있는 게 얘죠. 구부러진 양쪽 화살표 연결선. 이거 선택하고 이쪽에서부터 그리면 되죠. 조절점 나왔을 때 가능한 한 위로 해서 밑으로 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색상은 진하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모양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가 아니라 화살표에서 양쪽이 동그라미로 된 거. 이게죠.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을 좀 진하게 해줘야지 얘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얘 조금 올려줘야겠네요. 방향키로 선택하고 화살표키를 올려줬어요. 자, 얘도 두 개가 색상이 좀 흐려요. 자, 저는 얘를 좀 흐리게, 흐린 색으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색상이 또 흐리네요. 자, 저도 얘도 흐린 거 아무거나 흐리게 하고 크기 조절합니다. 자, 크기 조절하고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자, 위에 거부터 모양. 자, 얘는 다시 한번 모양 변경해서 얘는 순서도에 있는 것 같아요. 순서도. 이 모양이 순서도 모양에서 출력 모양인 것 같은데 얘죠, 얘죠, 선생님. 순서도 문서라고 나왔는데 원래가 이게 출력 기호예요. 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 밑에 거도 바꿉니다. 자, 선택하고 음, 변경해서 도형만 변경해서 자, 얘는 얘 같아요, 선생님. 거의 순서도에 있는 거네요. 그죠? 순서도 수동 입력. 모양이 얘하고 기본 도형에 있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순서도 선택을 해서 좌우 대칭이네요, 얘도. 자, 좌우 대칭하고 크기 조절해서 놓고 자, 이쪽도 바꿔야겠네요. 자, 얘도 한쪽 모서리가 둥근가요? 잘린 건가요? 자,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변경을 하면 자, 왼쪽에서 얘 같아요. 자,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자, 얘를 선택하고 크기 조절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건가요? 네, 제 눈에 잘 안 보여요. 좀 키워볼까요? 둥근 거 같죠? 잘린 게 아니라 한쪽 모서리가 볼까요? 이건 양쪽 모서리 이거 한쪽 모서리죠. 이거 같아요. 선생님 그죠?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 이죠? 요 조금 더 둥글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변경했어요. 그 다음에 얘도 선택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요거죠. 물결 바로 옆에 보니까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 이 모양이네요. 자, 선택하고 조절하고 길이 조절하고 저는 얘를 조금 작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색상도 조금 흐리게 해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색깔로 이 정도 색깔로 하고 음, 그렇군요. 그리고 얘는 색깔이 흰색이네요. 택배가 그죠? 택배 사고 얘는 흰색 홈에서 흰색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다 됐어요. 도형도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얘는 지금 이제 스마트 아트를 해야 되네요. 스마트 아트인데 첫 번째 거는 3차원 경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 요거는 강한 효과를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아트 위에 거부터 해볼까요? 자, 삽입에 스마트 아트, 스마트 아트에서 자, 얘같이 생긴 거 찾아야 되겠죠. 얘같이 생긴 거는 이렇게 화살표로 돌아가는 거니까 프로세스형 같아요. 프로세스형. 프로세스형, 주기형인가요? 주기형? 돌아가니까 주기형 같으네요. 주기형에서 얘 모양을 보면 이 모양이 있겠죠. 요거 같아요. 자, 얘 네모에다가 화살표에다가 이거 맞죠? 이거 같습니다. 자, 확인을 합니다. 자, 그려놓으면 먼저 크기 조절을 해서 놓자 그랬어요. 자, 일단 크기 조절해서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해서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놓고 자, 글자를 써야겠죠? 자, 여기다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 열어서 바로 씁니다. 23년 15조. 아, 여기서 선생님 쓸 때는요, 여기서도 만약에 엔터를 치면 그 다음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쓸 때는 Shift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미국 2배. 자, 이게 헷갈리신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입력하세요. 여기서 얘 닫아볼게요. 여기서 입력하면 엔터 치면 되죠. 전 세계 하고 엔터 치면 돼요. 자, 50% 이상. 그다음에 여기는 25년 엔터 20조 달러 20조 달러 해놓고 선택하고 굴림에 18포인트 하라 그랬네요. 그럼 홈에 굴림 엔터 18포인트 18 엔터 해주고 크기 조절하면 되겠네요. 크기 조절할게요. 얘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선생님. 네, 글자가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요, 요 글상자 있죠, 선생님. 요거 여기 지금 글상자가 아니라 도형. 도형을 선택하고 이렇게 각각 조절 가능해요. 자, 얘 선택하고요. 이렇게.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 크기 조절 가능해요. 이렇게. 자, 글자가 다 올라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올라오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얘를 어떻게 하래요? 얘를 3차원 경사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여기 디자인에서 색깔을 비슷한 색깔로 음영색을 주면 되죠. 음영색을 비슷한 걸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3차원 경사, 3차원에서 경사되는 걸 선택하면 되죠. 경사. 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기 조절을 이렇게 했더니 이쪽은 작고 이쪽은 내려오고 그랬네요. 제가 다시 한번 크기를 옆으로 길게 하고 조금 길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조절했더니 여기 모양이 이상해졌어요. 제가 한 게. 얘가 너무 작아졌어요. 그죠? 조절했더니. 이렇게 놓고 조절해야겠네요. 얘만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얘만 조절해도 모양이 좀 이상해졌어요. 어쨌든. 네, 선생님들 잘 되실래나 모르겠어요. 자, 이런 거 할 때 여기서 시간 많이 뺏기시면 안 돼요. 자, 일단 되면 얘하고 그냥 일단 넘어가세요.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조절하시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조절하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자, 일단 얘는 저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놓고 요거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삽입에 다시 스마트 아트에 얘는 목록형 같죠? 아마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 거니까 아닌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얘처럼 생긴 게 있나요? 동그라미로 여기 있네요. 여기 그쵸? 얘죠. 자, 목록으로 나와 있는 거. 자, 확인. 그리고 자, 크기 조절하고.
자, 크기 조절해서 여기다 놓고, 자, 아예 굴림의 18포인트 해볼까요? 자, 굴림의 엔터, 18, 엔터. 그리고 여기 색깔이 검정이죠? 검정을 하고. 자, 글자 씁니다. 네, 여기다 놓고, 제 거, 거, 또 여기서 엔터 치면 하나, 얘를 엔터 하면 이게 그 다음 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음, 화살표 있죠? 옵션 하는 거. 여기 들어가서 이 선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치면 하나 생겨요. 이 안에서. 하면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이렇게 주면 되죠. 이렇게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강한 효과를 하라 그랬죠. 그러면 디자인에서 색상 아무거나 선택하고 그다음에 강한 효과가 2차원인 것 같아요. 2차원에 보시면 여기 맨 끝에 있는 게 강한 효과예요. 강한 효과 이렇게 눌러주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다 됐어요, 선생님. 자, 이렇게 다 됐다면, 자, 일단은 얘를 그냥 다 할게요. 자, 그룹화 한 후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하라 그랬어요. 자, 먼저 왼쪽부터 얘가 1번이죠. 애니메이션 순서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얘부터 합니다. 위쪽부터 전체를 블록을 잡아서, 이렇게 블록을 잡았어요, 전체. 자, 그리고 그룹화 시켜야 되겠죠. 자, 그룹화를 서식에 그룹화를 여기서 정렬해서 개체 그룹화 여기서 그룹 해주셔도 되고 자,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쪽도 자 전체 블록 잡고 이렇게 자 얘는 여기 경계선에다가 테두리에다 놓고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화 이게 잘 되시면 이렇게 그룹화 하셔도 돼요. 자, 그룹 됐어요. 그러면 얘만 선택해서 얘 뭘로 하면 돼요? 애니메이션 효과 날아오기 왼쪽에서 애니메이션 선택하고 여기서 날아오기, 날아오기 왼쪽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잠깐만요. 미리 보기 했는데 얘가 안 됐잖아요. 이럴 때는 선생님 밑에 있는 거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다시 그룹화된 걸로 해서 얘를 다시 한번 그룹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다시 줘야 돼요. 이제 다시 그룹화를 했을 때는. 자, 혹시라도 묶인 게 제대로 안 묶였다. 그러면 그룹화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Shift 키 누르고 묶이지 않은, 그룹화되지 않은 도형을 선택해 놓고 그룹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 번 더 줍니다. 자, 애니메이션 효과 날아오기 왼쪽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날아오기 이제 제대로 날아오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같이 다 이렇게 같이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럼 얘도 이제 해볼게요. 제가 선택하고 얘는 회전을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회전이니까 애니메이션에서 회전 요거 선택하면 되죠. 다 같이 움직이나 볼까요? 다 움직이니까 이거 상관없겠네요. 다 됐고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그때 여기서 선택을 해서 얘 작업하시면 돼요. 이렇게 크기 조절이라든가 만약에 이렇게 네, 여기서 지금 크기가 너무 크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조절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절. 하고 그리고 이런 거 나타나죠. 그죠? 그 도형도 방향키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됐다고 거기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일단 조건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도형을 선택해서 조절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얘가. 자, 일단 저장 눌러주고 답안지 전송해 주시면 1번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